좋아요, 구독! 어쨌든 계엄령과 관련된 내용들 소화하는 구간에 있다 보니까 어제부터 오늘 또 정책 관련주들도 전반적으로 섹터가 힘을 좀 받지 못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대왕고래 프로젝트라서 이 부분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시추 탐사 관련해서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아직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실제적으로 이행된다면 8억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사실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래도 시추할 시추선이라고 불리는 웨스트 카펠라호는 12월 10일 정도의 예정대로 부산항에 입항을 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련주들 급락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전략 어떻게 세워가야 될까요? 네, 우선은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이게 직접적인 또 정책이랑 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정치적 노이즈가 발생을 하면 사실 가장 먼저 좀 떨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도 관련주로는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원전 산업은 계속해서 좀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국내 정치 리스크로 인해서 하락을 했을 때 저는 매수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또 하나는 이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정치적으로 약간 그 삭감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좀 가시화가 되면은 경쟁력 하락으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 삭감이 거의 뭐 98%라고 하는데 맞아요. 이 정도면 그냥 안 하겠다라는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뭐 석유 기업이라든지 뭐 개별 기업들이 사비를 써서 이제 돈을 전부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한 공당 거의 한 1,000억 정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관련주들 보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실적이 그렇게 좋은 기업들이 많이 없는 상황이에요. 특히 이제 어제 가장 많이 하락한 게 이제 화성밸브라는 종목인데 연매출이 한 700억에서 900억대 정도 나오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개인 기업들이 이제 사비를 써서 하기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결국에 이제 해외 기업들이 봤을 때도 국가 지원을 못 받는다라고 한다면 협상 부분에서 약간 좀 꺼리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악재로 계속해서 좀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 완전히 좀 끝난 건 아니에요. 12월 10일에 재협상을 좀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에 이제 불확실성은 그때까지 좀 끌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삭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확정이 된다라고 했을 시에는 추가적인 하락도 사실 좀 불가피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느 정도는 비중을 덜어내시면서 우선 관망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이게 재협상이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끝난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어차피 또 하루 이틀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 부분을 한 번 더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국가 지원을 못 받게 되면은 이 프로젝트는 진행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락도 이제 폭이 상당히 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우선은 좀 리스크 관리에 주의를 하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게 현 정부랑 관련된 가장 직접적인 섹터 중 하나이기 때문에 어제 급락이 좀 나왔고 어제는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저가 매수인지 일단 들어오곤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도 2.9% 그리고 화성밸브도 한 5%대 강세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반등을 줬을 때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 비중을 덜어낼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완성차 기업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기관에서 기아차를 좀 담아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외국계에서도 유일하게 기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관세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기아 모두 다 역대 최고치 기록을 기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글로벌 판매로 봤을 때는 11월 달에 현대차만 완성차 5개 기업 중에서 마이너스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자사주 매입 소식도 있고 뭐 엑스블 숄더 같은 웨어러블 로봇 이슈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빠지거나 혹은 기회를 주는 구간이 있다면 담아봐도 좋을까요? 저는 자동차는 여전히 좀 투자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이제 진작에 갔어야 될 주가가 결국에 이제 트럼프가 취임이 당선이 확실시가 되면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관세 영향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최근에 주가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조금 횡보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지금 자동차 완성차 업체는 조금 안 맞죠. 그래서
오히려 좀 중장기적으로 담아갈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지금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쪽이 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수익성이 현대차보다 훨씬 더 월등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이제 배당률도 조금 더 높았던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현대 같은 경우에는 완성차 이외에도 뭐 부동산이라든지 기타 사업 부분들이 기아보다는 비중이 조금 높아서 아무래도 일회성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원인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좀 기아 쪽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수급 흐름도 상당히 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총 주주 환원율도 기존에 한 30%에서 35%까지 확대를 하겠다라는 또 파격적인 이야기가 좀 나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가액도 연간 이제 한 5천억 수준에서 내년에 한 1조 원대까지 또 늘릴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좀 기록을 하고 있죠. 결국에 이제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들, 이익 모멘텀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들은 시기의 문제이지 결국에는 이제 상승으로 저는 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 입에 따라서 이런 관련 종목들이 추가적인 하락은 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하락이 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미국 판매량을 보면은 작년 대비 기아 같은 경우에도 20%가량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PV5에 대한 출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제 하이브리드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늘릴 것으로 좀 보이고 있어서 향후 이제 실적 개선도 계속해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이제 PER적으로 봤을 때도 너무나도 지금 저렴한 구간이고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를 상당히 조금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조금 그런 코스트 레버리지 전략을 좀 구사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나 기아에 대해서는 또 긍정적인 코멘트를 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역시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대차는 그래도 플러스권이었다가 지금은 마이너스권으로 다시 좀 돌아왔고요. 기아도 마이너스 1.6%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빠질 때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 올라가는 섹터가 정말 별로 없는데 그중에서 개장하고 나서 좀 지금 시각 기준으로 올라오는 게 제약바이오가 있어서 이 부분 점검을 좀 해볼게요. 일단 펩트론이나 리가켄바이오가 어제 좀 강했고 오늘은 개장하고 나서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강세를 보입니다. 지금 봤을 때는 의료 AI까지도 같이 좀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1월에 이제 중요하게 JP모건 헬스케어 이벤트 앞두고 있는데 사실 제약바이오 투심이 좀 좋았다면 이 이벤트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사실 지금 센티가 엄청 좋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이 이벤트가 긍정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의문이긴 하거든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이제 바이오주들이 항상 그 증명할 기회가 상당히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진행되고 있는 뭐 바이오 학회라든지 바이오 이벤트는 반드시 좀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루닉 같은 종목들이 이제 상승이 나오는 이유가 최근 이제 뭐 학회 결과에 대한 어떤 발표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눌리는데도 불구하고 투심이 크게 악화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좀 개별 이슈가 훨씬 더 좀 강하게 작용을 할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조금 더 주목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제약바이오도 전체적인 시장의 영향은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항상 보면은 이제 한두 종목씩 조금 소수라도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결국에 이제 임상에 대한 결과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개별 이슈로서 갈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가 저는 제약바이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 안에서도 사실 수급순환매가 지속적으로 좀 돌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저는 이제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 좀 밸류 부담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신약 쪽은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AI 쪽을 조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루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 AI 이제 그 진단 시스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 상당히 좀 그 모멘텀이 잘 과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유방암 그 진단 시스템 기업인 볼파라를 인수를 했는데 지금 미국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미국에서 이제 FDA를 받고 진출을 하면은 사실 모든 국가에 이제 다 진출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앞전에 두고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기대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같고요. 최근에 이제 그 유방암 관련해서도 상당히 좀 유의미한 그런 성과를 좀 보여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 AI 쪽의 장점은 뭐냐면 그동안 이제 신약 쪽이 많이 올라갔을 때 상대적으로 좀 못 갔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오히려 의료 AI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루닉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제 7만 원 선을 다시 한번 돌파하고 안착을 하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7만 원 이상대를 돌파를 한다라고 한다면 2차적으로 8만 원에서 9만 원까지도 충분히 지켜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오늘 이제 관심 있게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변동성은 상당히 좀 강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항상 분할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제약 바이오는 워낙 또 개별 이슈에 따라서 개별 호재에 따라서 움직임 좀 보이고 있고요. 개별 호재가 있는 오늘 셀비온이 가장 강하게 움직이면서 22%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섹터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테마 함께 보실 텐데요. 첫 번째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가 네이버 따라서 AI 소프트 힘을 좀 받으면서 잘 가는 분위기 형성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다 담아가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오랜만에 카카오페이까지 지금 상단에 담아가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화장품이고요. 사실 오늘 주도주가 없고 테마도 좀 강하지 않아서 크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이 없는데 화장품 쪽은 전략을 체크하기 위해서 좀 넣어봤습니다. 일단 강하진 않지만 수출 데이터가 워낙 잘 나와서 다시 한번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정치 테마주입니다. 아무래도 어제 상한가에 그쳤던 종목이 23개가 나왔는데 거의 대부분 다 정치 테마주와 관련된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계엄과 관련된 내용을 소화하는 과정 속에서 정치 테마주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정 인물에 대한 정치 테마주 형성하면서 오늘 시장 안에서도 제일 강한 테마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팀장님 이 중에서 어떤 테마를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핫했던 이제 카카오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정권이 이제 동력이 좀 상실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카카오가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오히려 좀 정치 테마격으로 조금 상승했던 그런 느낌이었었거든요. 뭐 상황이 지금 좋아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조금은 이제 테마성으로 상승한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대통령이 좀 탄핵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이렇게 좀 상승이 나온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는 또 이제 말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탄핵이 안 되게끔 노력을 하겠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 주가 하락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정권이 바뀌면서 사실 이 규제 압박을 굉장히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정권에서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도 좀 나왔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오너 리스크, 뭐 사법 리스크까지 껴있게 되면서 그동안 이제 악재라는 악재는 다 겹치면서 못 갔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결국에 지금 이제 정권에 대한 힘이 상당히 좀 많이 흔들리게 되면서 균형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이제 카카오에 대한 어떤 규제 완화가 완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어제 이제 그 주가에 좀 많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렇게 여권 야권이 계속 탄핵에 대해서 노이즈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시장에서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이제 부분이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수급이 특히나 이제 외인과 기관 수급들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근데 결국에 여기서 추세적 상승을 좀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제 펀더적인 부분도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업황에 대한 개선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그동안 이제 카카오그룹의 가장 큰 문제점이 사실상 그 문어발식 확장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 부분들을 많이 좀 축소해 나가고 있는 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 어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22%대에 마감을 했는데 이 카카오페이 역시도 본격적인 지금 턴어라운드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분기 거래액이 뭐 전년 동기 대비 한 17%가량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저도 그렇고 카카오페이 이제 다들 많이 쓰시잖아요. 그만큼 이제 결제 거래액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매출액이라든지 이제 수익성 증가로 좀 이어지고 있다로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팀F 사태가 좀 일어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손실을 본 상황이에요. 한 300억 정도. 근데 이게 지금 일회성으로 이미 좀 반영이 다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피지사 도입 요건이 상당히 좀 강화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피지사에서 좀 퇴출되는 이제 그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또 간편 결제사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수혜를 볼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이제 펀더적인 부분들도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구간에 진입을 했다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카카오 게임즈 최근에 이제 실적 부진이 좀 이어지고는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뭐 팩스 오브 엑자일 2 뭐 이런 이제 신작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이 상당히 좀 가시화가 되고 있고요. 요게 이제 7일에 아마 그 얼리 액세스로 이제 출시가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스팀에서 순위가 뭐 2위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좀 인기가 있다라고 하니까요. 굳이 뭐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 보더라도 모멘텀이 상당히 좀 많이 생겨나고 있다. 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카카오뱅크 역시도 저점을 좀 찍을 만큼 찍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 이자 수익이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자 수익도 꾸준히 좀 증가세에 있다라는 거. 결국에 이제 카카오 그룹주들이 그동안 많이 눌렸었던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업황 개선이 상당히 좀 중요했던 부분들인데 하나하나씩 그래도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히 조금 생겨나고 있다라는 점은 당분간 이제 시세 상승으로 좀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만약에 단기적으로 조금 눌린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